안녕하세요. 번번로먹기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율 상승 때문에 외인 매도 거의 공습 수준이었죠. 코스피 3,900선을 붕괴시켜 버렸는데 여기에 맞서는 또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개미들인데 비트와 레버리지로 맞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이탈해서 하루 동안 3조 넘게 팔았는데 개인은 코스피 시장 5,000피 충분히 뛰어넘는다 하면서 계속해서 배팅하는, 어찌 보면 아주 팽팽한 창과 방패의 대결과도 같은 그런 구도가 지난주 형성이 됐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외국인은 지난주 한 주 동안 해도 3조 3,910억 원 정도, 그리고 국내 주식을 그렇게 완전히 팔아버린 건데, 이렇게 외국인 플러스 알파 내국인, 그러니까 개미들까지도 빠져나갔었으면 거의 코스피는 완전히 붕괴가 됐었겠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거래 융자 잔액 무려 26조 원을 끌어들일 정도로 지금 주식시장 자금 상황은 굉장히 유동성이 풍부하다. 외국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더라도 이게 환율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그리고 AI 거품론 미국 나스닥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다시 유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주식시장은 그만큼 자금의 속도는 빛의 속도이기 때문에 부동산, 부자가 붙어버린 아파트 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어서 완전히 전체적인 분위기가 한꺼번에 확 바뀔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변수가 지금 1472원을 뛰어넘고 있는 환율 때문에 여러 가지 주식 변동성, 주가 변동성, 그리고 외국인 이탈 현상이 나오는 거지. 이게 지금 강력하게 백업을 해주고 있는 대기자금 86조가 금융시장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B2까지 하면서 25조까지 가세하는 이 뭉칫돈이 금융시장에 지금 쏠리고 있다. 그래서 완전히 갯벌 양세가 되어버린 부동산 시장, 지금 자금 자체가 돌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유입도 안 되고 유출도 안 되는 꽉 막힌 상황과는 전례 없이 완전히 다른 양상의 금융시장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프로 보자면 이렇게 처박혔던 코스피가 쭉 올랐죠. 거의 용오름 같은 그런 상승세를 보였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는 것 가지고 이게 이 공포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면이 없지 않나. 요게 요 수준까지 떨어져야지 야 이거 끝장났구나 라는 그런 어떤 위기감이 올 수 있겠는데,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러니까 4천선에서 3천대로 이제 떨어졌다라는 그런 어떤 상징적 의미인데, 확실히 금융시장의 강세는 다음 주에 뭔가 이 나스닥 시장이 그동안 움츠러들였던 그 모든 분위기를 다시 한번 깨고 다시 풀악셀을 밟고 직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이 환율 변동성만 조금 누그러뜨리고 간다면 충분히 4,000피, 5,000피도 찍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반대적인 그래프를 우리는 아파트 거래량에서 볼 수가 있죠. 완전히 그냥 코를 접시에 박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오름하고 있는 코스피 시장과 지금 아래로 처박히고 있는 아파트 거래량을 보더라도 앞으로 자산 시장 어느 곳이 더 풀악셀을 밟고 갈 것인가, 아니면 어느 곳이 지금 완전히 브레이크를 딱 잡고 그냥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딱 걸어놓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지금 볼 수 있는 지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만 오른다, 강남만 오른다, 오른다, 오른다. 뭘 근거로 해서 이렇게 오른다는 얘기를 하는 건지, 한정된 입지 선점을 해가지고 아파트 신고가 계속적으로 이제 엄청난 궤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지금 서울 아파트가 지금 가장 자금이 돌지 않고 있는 시장이 될 수밖에 없어서 앞으로 리스크는 천정부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의 위기는 시장 침체, 유동성 부족, 가격 하락 등등의 여러 가지 요인들, 이게 지금 똘똘 말아 올리는 게 바로 황금성 위기 아닙니까? 결국에 아파트 내가 가지고 있어도 이 아파트가 돈이 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자산 가치로서의 이 반짝반짝 빛나던 어떤 이전의 모습을 다시는 찾기 힘들어진다.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오른다 오른다, 무슨 인디언 기우제 지내는 것처럼 펌프질을 해대면 이거 지금 대책이 없는 겁니다. 기요사키 이 양반이 부자 아빠 쓴 이 저자 아닙니까? 근데 비트코인 이 사람이 3억에서 4억까지 1코인당 오른다고 막
엄청나게 그냥 화염을 뿜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1억 2천까지 떨어지자 33억 원치 팔았습니다. 그리고 팔면서 한다는 말이, 아니, 나 현금 흐름 만들기 위해서, 황금성 확보 위해서 그 차원에서 팔았어. 이거 누가 믿어, 이걸. 33억 원. 야, 무슨 33억에 애들 이름도 아니고. 자기도 덜컥 겁이 났었죠. 이거 1억 2천까지 1억 7천 하다가 1억 2천까지 떨어져 버리니까 이거 완전히 날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엄청난 뭐 대광탈 현상이 일어났을 겁니다. 보세요. 비트코인 지금 1억 3천까지 좀 살짝 올라섰다가 다시 1억 2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억 7천까지 올랐었어요. 오를 시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그냥 몰빵했었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어떤 투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기요사키가 야바이꾼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자기는 쏙 빠지고 여기 물린 사람 어떡하라고. 아파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오른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강남구 신현대 12차 11월 6일 거래가 9억 7천 빠졌습니다. 레미안테치 팰리스 역시도 11월 5일 6억 빠졌고요. 도곡 렉슬 5억 9천 빠졌어. 자, 서초구 신반푸 4차 15억 빠졌습니다. 포레스타 3단지 6억 빠졌고, 한신설에 4억 2천 빠졌습니다. 송파구 우성 1, 2, 3차 11월 4일날 4억 9천 빠졌고, 잠실헬스 3억 5천, 올림픽 패밀리 11월 6일날 2억 9천 빠졌습니다. 오른다 하지만 실질적인 실거래가상의 이 하락세를 보면 심상치가 않다. 기요사키가 이렇게 뭐 1코인당 3, 4억 간다고 막 큰 소리 치다가 자기는 꼬리 싹 내리고 그냥 33억 몰래 팔고 그냥 한다는 말이, 현금 흐름 확보해서 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계속 비트코인 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양반이? 이거 뭡니까? 전형적인 야바이꾼 아닙니까? 실수요자를 속여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이거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거 설거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갈 수 있는데, MZ세대가 2021년 고점 랠리, 아파트 가격이 2022년도에 완전히 폭락을 했었죠. 그 직전에 거의 정점까지 올랐었어요. 이때 MZ세대가 매수를 주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2022년 폭락했다가 다시 2024년 올라섰다가 2025년까지 오고 있는데, 일명 설거지 세대죠. 지금 고점 2021년 대비 13.2% 떨어져 있어요. 정말 불기둥처럼 서울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했지만 2021년도에 너무나 올랐었기 때문에 그 오른 시점에 샀던 사람들 대부분 한 40, 50% 연끌했던 사람들이 손실 보고 있을 겁니다. 13.2%는 이게 공식적인 지표지 거의 한 3, 40% 지금 나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거지 당하면 안 된다. 결국에 가서 지금 이 은행권이 비상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총량 규제라는 어떤 구실을 내세워서 대출을 셧다운 시켜버렸어요. 12월까지 모든 주담대 이제 비대면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셔터 내리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수도권에서는 대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지방은행 쪽으로 우르르 몰려가는데, 이거 신용 안 좋은 사람들이 막 냅다 대출 받아버리면 연체율이 이렇게 지방은행은 올라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지금 시중은행이 계속적으로 야금야금 금리 올리고 대출까지 막는 거는 지금 주택시장이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예요. 외국인 매도 지금 엄청나게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죠. 요거에 반해서 지금 개미들이 맞서고 있는 상황. 어찌 보면 증시에 있어서는 희망적인 어떤 부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가고 개인들도 다 빠져나갔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2024년도 거의 뭐 코스피가 2000대 찍고 1000대로 내려간다는 그런 극악의 어떤 흡비 내리는 전망도 나왔었는데, 2025년 딱 들어서면서 코스피가 4000을 찍는 엄청난 지금 반등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긴 중심에는 개인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만큼 자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근데 부동산 시장은 이게 자금적으로 볼 때 완전히 지금 딱 렉이 걸린 상태 아닙니까? 더 이상 못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른다 하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셀 코리아 외치면서 외국인들이 일시적으로 뭐 11월 한 달 동안 12조 빠져나갔지만 결국에 가서는 동학개미들이 버텨줬다. 5000p 믿음이 굳건하기 때문에 뭐 천문학적인 어떤 26조, 뭐 예탁금 같은 경우는 이제 80조에서 90조 정도 되는데, 이거 융단 폭격하면서 오를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하고는 완전히 손절을 딱 쳐버린,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도 대출 못 받아. 그리고 개인도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아유 저거 사느니 차라리 그냥 좀 적당하게 월세로 살다가 나머지 자금 가지고 좀 운용을 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 있겠다. 앞으로 이 구축들이 이제 더 떨어져 나가는 그 포인트만 본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업 전망도 좋아요. SK하이닉스는 지금 60만 원대 있다가 52만 원으로 뚝 떨어졌었는데 이게 100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증권사의 이 목표 설정이 다 리셋되고 있고, 일단은 SK하이닉스 기술력을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삼성도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데 HBM, 고용량 서버 DRAM, 그리고 뭐 솔리드 스테이트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앞으로 남은 길이 구말리입니다. 구말리. 그만큼 그냥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장세를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 역시도 뭐 17만 원까지 지금 10만 원에서 깨져가지고 9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거의 17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금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왜? 4분기 영업이익이 16조 5천억 정도 현실적인 어떤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도 H200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허용의 토대를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데 이거 85조 정도 되는 영업이익을 거뒀어도 지금 마이너스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왜? AI 거품론 때문에. 이거 무슨 거품이야. 실질적으로 돈을 살 수 있는, 지폐 단위를 살 수 있는 액수까지 다 나오는데 단순한 피어죠. 공포죠, 공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증시 시장은 실질적인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다.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은 은행도 셧다운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굉장히 위기입니다. 부동산 시장 자체 이 전망을 보자면 전적으로 다시 내가 이 고점의 깃발 어떻게 해서든 강남 아파트 잡기만 하면 인생 뭐 팔자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환율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매도할 수밖에 없죠. 왜? 달러 따라가기 때문에. 떨어지는 원은 안 따라가잖아. 환율이 뭐 1,500원대도 전망이 가능한데 이거는 이제 외환당국에서 분명히 개입을 할 겁니다. 이게 주식시장에 물려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1,400원대나 그 1,380원대나 내려간다면 주식시장은 다시 외국인들이 유턴할 가능성 높고요. 또 환율이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죠. 금리는 뭡니까? 주담대 뭐 곧바로 영향 미치지 않습니까? 금리가 높으면 대출 부담 커져가고 수요 줄고 가격 당연히 하락하는 것 명확관한 그런 어떤 일이고, 코픽스,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 버리니까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니까 코픽스가 계속적으로 지금 쭉쭉 올라서는 어떤 느낌적 느낌을 주죠.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고종형 주담대 금리도 연 6% 지금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2024년도에 전 정부에서 규제 풀면서 대출이 8월 한 달간 거의 10조가 가까이 대출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 주담대가 뭐 1100조를 찍은 거죠. 이게 지금 고금리에 딱 물려버리면 그냥 개박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게 11호 대책이 급하게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거래량은 줄긴 줄었어요. 근데 지금 풍선 효과다 뭐다 이게 지금 다시 오르고 있다라는 또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어떤 초강도 규제가 나올 가능성 높고요. 그리고 공급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 집값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뭔가 이 실마리가 좀 돼줘야 되는데 이걸 지금 보여주지 못한다면 상당히 좀 이 밸런스 자체가 깨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IMF는 한국을 콕 집어서 집값 붕괴까지 경고를 했었고요. 강남 집값 뭐 불패다, 전혀 흔들림 없다 했는데 대폭락의 전조 분명히 찾아올 가능성 높아요. IMF가 홈페이지에서 거론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한국의 집값 붕괴에 대한 어떤 근거는 첫 번째, 역대 추세와 최근 주택 가격의 불일치. 최고가 순위 보십시오. 신현대가 115개. 그러니까 100억이 넘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게 됐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집값 자체의 명암이 너무나 분명하게 지금 날이 서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이런 식으로 가격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IMF는 실질적으로 뭐로 본다? 거품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거품이 한순간에 일본처럼 버블이 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국 집값 시장은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 서울특별시 거품 비율을 보면 50%라는 또 충격적인 결과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단기금리. 이 부분.
단기금리도 인뱅 주담대 금리 상당히 지금 7%로 지금 올라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적으로 오릅니다. 12월 되면 다음 달 되면 이제 8% 언급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거 딱 짚고 있지 않습니까? 단기금리가 너무 불안정하다. 그리고 잠재 성장률, 실질 성장률과의 괴리. 올해 성장률이 0.9%로 이제 0.1% 올랐는데 이게 1%가 안 된다는 게 불안하다. 결국에 가서는 집값을 좀 떠받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굉장히 많이 위험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가계신용. 이게 가장 치명적인 거 아닙니까? 가계부채 지금 1900조 중에 주담대가 1100조입니다. 네, 1100조. 이거 정말 뭐 한 방에 그냥 꽝 터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내관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IMF도 한국 집값 붕괴를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조금 더 튼튼하게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시장이 역그래프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이 정도 그래프로 지금 치고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금들은 다 금융시장 쪽으로 건전하게 좀 생산적 금융의 가치 확대가 확실하게 진행이 돼야지 집값도 좀 정상화로, 이 역그래프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진입하기에 좀 허들을 좀 낮추고 금융시장 쪽으로 좀 눈을 돌려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때 정상적인 시장이 될 수밖에 없겠죠. 증시로 지금 머니무브가 뭐 나흘 만에 8조 가까이 지금 빠져나가고, 이거 뭐 어찌 보면 부동산 시장이 지금 완전히 전후적으로 다 막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쇼부를 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자기를 막혔다. 투자라고 하지만 이게 거의 투기적인 접근 방식이 많았죠. 갭투 해가지고 집값 뭐 들어 올려, 어떻게든 자전거를 해가지고 서로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집값 올려서 설거지 당하게 하고 자기는 쏙 빠져나오고 단기 시세 차익 그렇게 꿀 빨던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 역시 부동산의 자금은 지금 고여 있는 것조차도 안 될 정도로 다 빠져나가고 있다. 대신 금융시장 쪽으로 흘러들어온 유입된 그 자금들은 동학개미의 아주 강력한 코스피 시장 5,000피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밀어 올리는 어떤 저항하는 어떤 힘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죠. 환율만 어느 정도 돌아와주고 미국 주식시장이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려서 12월 달 산타랠리가 병행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코스피는 5,000피, 6,000피까지도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급선무는 지금 집값을 확실하게 잡는 겁니다. 집값을 잡으면 한국 경제 생태계는 다시 다 살아나게 된다는 얘기죠.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역시 지금 상황에서는 이 무주택자들 반대급부로 굉장히 어떤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거의 반백년 만에 찾아올 수 있는 기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니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도리어 올라간다고 하는데 좀 당신 무슨 말 하는 거냐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경제 돌아가는 거 보면 역시 부동산이 지금 완전히 궁지에 몰려 있고 이 가격이 스스로 디스하지 않는 이상, 후려치지 않는 이상은 빠져나올 길이 없는 그냥 완전 그냥 늪 속으로 푹 그냥 빠져버리는 어떤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떨어지는 어떤 양상들, 포인트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기회를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뻔뻔한 목표판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